장교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가을이 깊어져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매우 찹니다.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어르신들도 코로나19와 독감에 안전하시도록 특별한 배려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을신연스러운 날씨에 장교양기관은 동토입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2021년도 예산 편성도 해야 하는데 보건복지부가 결정한 2021년 급여 수가와 최저임금을 바탕으로 요양보호사의 내년도 급여 인상분을 산정해보면 약 3만원 정도 인상이 되는군요. 물론 경력이나 기관의 재정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는 하겠지만 종사자의 급여 인상을 발표한 기관장님들의 마음속에는 어떻게 함께 일하는 종사자에게 눈꼽만한 급여 인상을 발표할지, 모자란 예산에 어떻게 12월에 예산서를 작성할지 난감하리라 생각합니다. 한국백만인클럽에서는 지난 22일 세종시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시행된 차량 시위와 함께 2021년 급여수가 인상분에서 고려되지 않은 고용노동부의 공휴일 임금지급 의무화 제도에 따른 급여수가 인상분을 고려하여 2021년 급여수가를 재조정해 줄 것과 주간보호센터의 삭감된 급여수가 부분에 대한 투명하고 명확한 해명과 더불어 복지 및 급여수가의 마이너스 증가 금지라는 사회적 동의 원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도 이를 원상복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고용안정기금도 1인당 9만원 지급하는 것이 5만원으로 삭감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른 현장의 함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장교양위원회에 참여하는 공급자 단체 여러분들도 해가 바뀐 뒤 뒤북치지 마시고 미리미리 관계부처를 만나서 장교양기관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교양위원회 공급자 단체 대표인 사단법인들은 허수아비처럼 보건복지부 어영노릇만 타지 마시고 회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의 고유 기능을 하지 않으려면 단체를 해산하시고 그냥 평범하게 사시는 것은 어떤지 권유해 봅니다. 사단법인 단체들의 직무유기는 곧 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권리보호에 큰 장애가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공공서비스 노동조합 총연맹 소속 한국노인복지종사자 노동조합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장교양기관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장교양위원회의 여러 의사결정 과정에 장교양기관 사단법인 단체들이 어떤 요구를 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행정정보 요청에 따라 공개하도록 청구할 것입니다. 한국백만인클럽 장교양인 회원 여러분들께서도 이 작업에 참여하셔서 사단법인 단체들이 어영노릇 외에 가장 중요한 권한인 회원들의 권익보호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도 장교양기관 운영자 여러분들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한국백만인클럽과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의 요양법률구조단에는 하루에도 10명 이상의 전화 민원이 걸려오고 있습니다. 시설의 현지조사 민원은 최근 거의 오지 않는데 주로 제가 장교양기관의 현지조사가 95% 이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유형의 현지조사 위반이 모니터링되고 있는데 최근 제가 장교양기관의 현지조사 위반 내용은 80에서 90% 이상이 주야간보호의 입소 정원 초과와 가산 기준 위반입니다. 이에 따라 인터넷신문 실버피아 온라인에서는 주야간보호기관을 운영하는 주변의 원장님들 20분과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사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에서 L주간보호기관을 운영하는 P센터장은 한 달 전 현지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지조사 결과 입소정원 위반과 이에 따른 가산기준 위반으로 8천만 원을 환수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요양법률구조단과의 전화통화 민원에서 P센터장은 우리 시설은 한 번도 정원 초과를 한 적이 없는데 공단이 현지조사에서 정원 초과라고 판단했다라고 울분을 토하였습니다. L기관의 입소정원은 42명이었다고 합니다. 요양법률구조단에서는 정원 42명에 평균적으로 출석하는 어르신이 몇 명인지 라고 물어봤습니다. P센터장의 답변은 정원 42명에 평균 현원이 42명이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래서 제차 요양법률구조단은 그럼 L기관에 등록된 이용 어르신이 모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는 이야기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는데
P센터장의 대답은 물론 매일 등록된 이용자 어르신이 모두 출석하는 것은 아니고 대여섯 명의 이용자분들이 출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하면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입소 정원이 지켜지지 않고 매일 출석하는 이용자 어르신의 수가 입소 정원을 넘지 않으면 정원 초과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면서 확신에 찬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P센터장의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문제에 대해 답변을 드리기 위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명의 노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들과 대화를 나누어 봤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20명 중 15명이 P센터장님과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입소정원 초과에 대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원장님들은 119 민원에 전화를 해보았는데 그 말이 맞다고 강조하기까지 했습니다. 요양법률구조단에 민원을 요청한 기관장님의 민원 내용을 살펴보니 입소정원 초과 위반과 가산기준 위반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첫째, 매일 이용 어르신이 모두 출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원 외에 5에서 10명을 추가로 사회복지 정보 시스템에 등록을 하는 경우입니다. 입소정원 40명인데 어떻게 50명이 등록될 수 있었을까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시스템상 입소정원 40명으로 등록이 된다면 40명 이상 등록을 시도하는 경우 추가 등록이 금지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 문제에 대하여 현지 조사에서 위반으로 지적된 기관들 대부분이 입소정원을 초과하여 추가 등록이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입소정원을 오버하는 어르신을 시스템상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며 현재 당일 입소하신 어르신의 현원을 정원으로 산정하여 운영하는 사례입니다. 이 사례 역시 바로 입소정원 초과에 해당되나 우리 센터장님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세 번째는 장교양 인정 등급을 받지 않은 어르신을 추가로 확보하여 등록하지 않고 서비스하는 사례입니다. 물론 급여 제공 기록도 작성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종사자들이 메모를 해놓은 것이 발견되어서 정원 초과 위반이 되는 경우입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원장님들은 공식적인 서류에 기재해놓지 않은 메모를 보고 위반이라고 환수 조치했다고 공단의 위법을 호소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주간보호센터는 매일 출석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데 등록하고 출석하지 않은 이용자에게 월 5일간의 급여 수가의 50%를 지급하고 있지만 출석하지 않는 이용자들을 대비하여 추가로 어르신을 확보하여 당일 현원의 수가 정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뭐가 문제냐 라면서 반문하고 있습니다. 요양법률구조단은 관련 기관에 문의를 해보았습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이 3가지 사례를 가지고 기획 현지 조사를 하고 있고 상기 3가지 사항 모두 정원 초과 기준 위반이라는 답변을 해왔습니다. 네, 입소 정원을 정의하고 있는 고시에 따르면 위 3가지 사례 모두 입소 정원 초과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주간보호센터의 정원은 당일 현원을 입소 정원이 넘지 않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기관들은 이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지 조사에서 더 이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법과 규정을 잘 이해하고 기관을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방송을 들어보고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시는 전화들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과 규정상 사실을 직시하셔서 법과 규정을 지키는 준수 문화를 조성해야만 앞으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기관을 운영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 주간보호센터의 사례를 조사하면서 이상한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첫째는 2008년 장교양보험이 시작된 이후 2019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주간보호센터의 입소정원 초과 위반에 대한 현지 조사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던 의혹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묵시적으로 노인주간보호센터는 당일 출석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입소정원 초과 위반이 아니라고 현장에서는 생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관심법이 형성된 것이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왜 처음부터 이들을 위반으로 조사하지 않은 것일까요? 참 궁금합니다. 그 의혹이 사실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직무유기의 죄를 범한 것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 사례에서 소개한 것처럼 입소 정원을 초과하여 사회복지정보 시스템에 등록 가능하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것 역시 국가 시스템상 행정청의 오류와 과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행정청의 과실과 연계되는 현지조사 위반은 위반으로 처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난해 돌봄 서비스에 대해 기관장이 재가장교한 기관과 시설장으로서 겸직하게 된 것을 위반했다고 해서 현지조사에서 적발당해 환수와 행정처분을 당할 뻔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시설장 겸직이 허용되어 재가장교한 기관 시설장님들이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갑자기 위반이라고 지적하는 것은 관습법상 위반이라는 것을 내세워 현지조사의 위반에는 제외되어 환수와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시나요? 물론 노인주간보호센터 센터장님들이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여 법과 규정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 12년 동안 주야간보호센터의 위반을 조사하지 않았던 점과 시스템상 입소 정원을 초과하는 이용자가 등록될 수 있도록 방치한 직무유기죄는 철저하게 조사해서 개선을 촉구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청의 과실에 의한 현지조사와 환수, 행정처분은 과실의 원인이 해소되기 전까지는 무효임을 주장하고자 합니다. 한국백만이클럽과 한국노인복지종사자노동조합은 노인주간보호센터 입소 정원 초과와 가산기준 위반으로 환수를 당하고 행정처분을 받게 되시거나 받으신 분들의 연합을 결성하여 이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연합에 참석하시기를 원하는 센터장님들 계시면 010-8915-6755로 메시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앞으로는 법과 규정을 준수하여 기관이 위험에 처하지 않도록 꼭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부 방송을 마치고 제2부에서는 왕희진 장교양 전문기자와 김철준 기자가 참여하여 오늘 방송 주제와 관련한 대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2부 방송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